이재명 변호사 시절 자기가 2003년에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대요, 변호사 이재명이. 그런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해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대신에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바로 김현지 실장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이래요.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얼마나 깊은 사이길래? 이거 그리고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 TV조선 단독이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바로 그 단독 기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자기가 성공 수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공보수가 그땐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2003년에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이 대통령이 나섰대요, 변호사 이재명이. 그런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그 의뢰인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 대신에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바로 김현지 실장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 2천만 원 돈 된다죠? 그렇죠. 2천만 원이래요. 기사에 따르면 네. 김 실장이 재판에서 이겨서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2천만 원을 김현지 실장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사법적으로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 공동체다. 맞잖아요. 그 유명한 단어. 네, 경제 공동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개명을 했으니까 그 엮어 넣었던 단어가 바로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로. 근데 이게 뭐 2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잖아요. 이게 20년 전에 2천만 원이면은,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거의 억대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한 돈이죠, 이게. 네. 진짜 억대예요. 네. 그 정도 금액을 이렇게 나눠준다? 그냥 너한테 권리를 양도한다?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얼마나 깊은 사이길래?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무슨 사이라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이게 두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 아니냐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20년 전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도 여전히 큰 돈이에요. 여전히 크죠. 2천만 원이면 좀 영세한 기업 초봉 뭐 연봉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연봉하면 2천 되겠네요. 근데 그 2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진짜 지금 억대일 텐데. 그런데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또 누군지 아세요? 지금 유엔 대사관 그분 아닙니까? 차지훈. 지금 유엔 대사. 다 아주 지들끼리 다 해먹네요, 정말. 아니, 그 차지훈 유엔 대사가 이재명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받아주는 소송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거에 대한 성공 수임료 그건 김현지 실장이 받고. 네. 지금 이런 상황들. 그때 그 성공보수 사건으로 뭉친 사람 중에 김현지는 지금 정부 최고 실세가 되어 있고, 뭐 총무비서관 갔다가 부속실장 갔다가 아주 그냥 대통령실 고위직이 자기 안방 그러니까요. 차지훈 변호사는 성공보수 받아다 주고 유엔 대사 갔고, 외교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유엔 가가지고 근데 거의 뭐 했어요? 이거 참 이번에 유엔에서 정말 실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막 급전직하에 지금 지지율 하락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네요. 오래 전부터 해먹었던 멤버들이네요. 야, 이 김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대요. 2003년 4년. 그럴 때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에 앞장을 섰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성남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이 김현지 씨가 역시 성남 시립병원 건립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2010년에 되니까 인수위원회 간사로 이름을 김현지 씨가 올렸고, 이후에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단체죠.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상당한 이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였었어요. 그리고 2013년 무렵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괴문자 33,000여 건을 발송한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김현지란 존재가
공식적으로 막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남의제 21 사무실,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바로 옆 사무실에 입주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시장과 시민단체 사무실이 같은 층에 바로 나란히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신기한 일인데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대요. 왜냐하면 재정 지원을 받는 뭐 단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현지가 그 성남의제 21회 사무국장으로 간 이후로 예. 성남시에서 그 해당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가 거의 연간 단위 2배 이상, 2배 가까이 늘어요. 1.6배 증가했대요. 네, 그리고 김현지가 근무했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예. 이 성남의제 21이 성남시로부터 12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12억이 아니에요. 더 많나요? 17억 8,800만 원. 아, 18억. 예. 네. 와. 제가 숫자가 약해서. 예. 근데 이거는 한 시민단체가 성남시라는 기초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액수죠. 이거 유착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공작 문자 보내주고 시에서 지원금 타먹고 또 그 유명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예. 그거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성남의제 의견서. 21이 써주잖아요. 예, 의견서를요. 자기들끼리 돌려 해먹는 일종의 카르텔이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 공동체가 성남시에서부터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아. 저희가 하다가 까먹었는데 김현지 씨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 영상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한번 보고 가야겠네요. 그거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성남시 의회의 영상인데요. 성남시 의원이 김현지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대 시정정문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의원 사인을 의미하는 괴문자를 불특정 시민에게 발송된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한 가지도 집행부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지난 본여단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근본 임시회 추경에 또다시 상정해 시민을 대신하는 시위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행정을 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인수위원을 했고 측근이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의제 20일 당장 사무실 대구를주와 함께 관련자를 파면하시고 시장 요건인 짓을 한 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자체 감사를 실시 관련자를 파면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이런 단체에 시민연대로 공급 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게 성남시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주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 김현지죠. 누구를 김현지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나온 의제 21이 그 바로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을 있었던 했던 그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성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무실도 시장실 네. 근처에 그 층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사무실 퇴거 조치하십시오. 관련자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체 보조금 지급 당장 중단하십시오. 저게 전부가 아니라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성남시의회에서 김현지 출석해라. 나와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돈으로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 관련자들은 예. 시의회가 부르면 나와서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돼요. 아니, 당연히 성남 시민의 돈이 들어가니까요. 아니 국감을 보면 예. 세금 안 받는 민간 기업 대표들도 막 불려 마구 나오잖아요. 부르잖아요. 예. 근데 세금 받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김현지는 단 한 번도 성남 시의회에 출석한 적이 없대요. 맞아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불러도 안 나가는 게 그냥 버릇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나온다고 막 얘기는 하긴 하지만 글쎄요. 저도 그렇고 장채구도 그렇고 예상컨대 안 저거 나올 다 것 같습니다. 나온다, 나오고 싶어 한다, 뭐 벼르고 있다 다 물타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하는데 국회가 합의 안 해줬다. 그러니까 예.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이죠. 아. 민주당이 안 불러줬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짚어 보면요.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김현지란 사람이 만든 사무국장으로 있는 만든 게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있는 바로 그 단체에 성남시에서 사무실을 시장 집무실 층에 그리고 보조금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제 21에
12년간 무려 17억 원 넘게 지급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단체에서 앞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33,000건의 괴문자, 성남시 의원을 비방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런 단체에다가 세금을 계속 성남 시민의 세금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퇴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련자 거기에서 해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 무리한 요구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죄가 결국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판결 나오기 전에도 어쨌든 이런 식의 비방 문자, 괴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혈세 지원받는 시민단체가 할 일은 절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영상에 나온 성남시 의원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보조금 깎이기 전에 예. 김현지 실장이 저 당시에 성남시의회에 출석해서 예.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예. 이게 또 과정으로 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없이 불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뭐라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리고 요 요구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요구를 다 일축해 버립니다.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니 성공보수도 맡기는 경제 공동체인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저 말 듣고 뭐 김현지를 내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현지는 어떤 존재인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렇게 비호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성남시, 들면 경기도, 국회, 대통령. 지지난 대선 때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예. 김혜경 씨는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 했거든요. 예. 그 막 법카 횡령, 맞아요. 공무원 갑질로. 예. 그 김혜경은 내보내요. 사과하라고. 어허. 근데 김현지는 안 내보냈잖아 이때까지. 그 어느 자리에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법카를 뭐 김현지가 쓴 건 그러니까 아니었으니까. 정치적 관계를 보면 예. 아니, 저기는 근데 잘못했잖아요. 예, 예. 괴문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했을 때 어허. 김혜경 씨는 나가서 사과하라 하는데 예. 김현지는 안 나가도 보조금 계속 주고 지금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꼼수 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 정치적 위상이나 정치적 친밀도는 예. 김혜경 씨보다 김현지와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 법하네요. 정치적으로는. 네. 야, 참